안녕하세요. 미래책방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채널 운영자 신지상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고 있네요. 11월 초만 하더라도 여름으로 돌아간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은 한겨울 거의 1942년에 1월에 스탈린그라드만큼 추운 그런 시기예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정말 제 책, 미래책방에 걸맞는 이름의 좋은 책을 골랐습니다. 시대해보라는 책이고요. 그래서 미래는 정말 핵개념 시대로 가고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래 책방을 운영하는 이유는요. 제가 1년에 읽는 책 예전에는 한 1000권 정도 읽었는데, 올해는 모르겠어요. 한 300권에서 500권 정도 읽었을 것 같은데, 뭐 사실 권수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는 역시 저는 과거보다는 미래에 관심이 많아서, 저도 역사에 관심이 있지만, 역사는 미래를 알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관련된 책들을 주로 읽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서 같이 미래에 대해서 이제 고민도 하고 그리고 통찰력도 얻어가자는 이제 차원에서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방식이 있는데요. 이제 저자랑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책의 엑기스 안고를 이제 이제 한 10가지 정도로 그쵸 뽑아서 전달을 한 다음에 그리고 제가 종합적인 평가를 합니다.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저자는 송기정 박사인데요. 아마 컴퓨터공학 그쪽 데이터 마이닝 이쪽을 좀 본인이 마인드 이제 데이터 마이너처럼 이제 마인드 쉽게 말하면 데이터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이 전문가 국내 최고의 전문가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삼성경제연구소 CEO 이제 강연 플러스 조찬 강연에서 이분이 아마 최고의 단골 초청자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강연은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제 제자들이 한 10년 전쯤에 서울대에서 이제 경영대 학생들이랑 산업공학과 학생, 컴퓨터공학과 학생이 주로 듣던 이제 빅데이터 마이닝 캠프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거기에 항상 매년 출연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강연하셨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부사장 다울소프트라는 이름의 회사가 바뀌었죠. 예, 이름이. 예, 그래서 그 회사의 부사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책을 매년 쓰고 작년에 나왔던 책도 되게 좋았어요. 예. 네, 한 1년에 한 권씩 책을 쓰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래는 해마다 바뀌니까. 그러니까 김난도 교수의 책이 이제 소비자라는 관점에서 마케팅이라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미래를 읽으려고 한다면 송 박사님은 그쵸? 그 고객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그 욕망을 분석을 해서 그래서 미래를 읽으려고 하시는 분이죠. 예. 그래서 이 책은 정말 미래를 제대로 예측할까? 근데 사실 시대예보라는 내가 어 왜냐하면 미래라는 거는 이제 갑자기 돌발 변수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잖아요. 작년 2월 달에 누가 그죠?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줄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올 10월 달에 그죠?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그런 돌발 변수 때문에 예측하기 대단히 어려워요. 근데 책은 시대예보입니다. 예. 일기예보 같이 시대를 그쵸 어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책이 그만큼 일기예보가 틀리잖아요. 옛날엔 정말 많이 틀렸고요. 요즘엔 좀 많이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여하튼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 가지 변수, 카오스 이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나비 효과라는 말대로 나비 날개짓 하나가 그쵸 폭풍을 몰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거죠. 그러면서 불구하고 포캐스트를 하려고 하고 시대를. 근데 그런 징조를 역시 트렌드를 읽어내는 키워드가 그 해법인데요. 책을 한마디로 들으면 핵개인입니다. 이제 핵가족이 아니라 핵개인의 시대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정말 핵개인이 맞다는 생각도 하면서 그쵸 왜냐면 개인주의가 원래 우리는 일본은 공동체주의고 한국은 그거에 비하면 서양만큼은 아니지만 개인주의에 가깝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가족이 대가족이 해체되고 핵가족이 되고 핵가족은 핵개인으로 분화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 같긴 한데 저기에 대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도 있는데 요건 제가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제 그 부분에 설득되는 미래 예측을 10가지를 총 11가지인데요. 제가 골라봤습니다. 책의 엑기스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보면. 예.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안 읽고도 그쵸 제 유튜브를 들으면서 아는 체를 하고 그리고 같이 통찰력도 얻어갈 수 있는 근데 사실 책 읽는 시간은 몇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며칠이 걸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걸 10분 15분짜리 동영상으로
그죠? 압축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또 그래도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여하튼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측을 좀 줄여서 쉽게 말하면 그전에는 오리너구리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의 어떤 그리고 어떤 우리나라 전통 그리고 뭐 서양 문화 뭐 이런 것 골고루 섞여가지고 양쪽에 다 이념적으로도 양쪽 좌우에 다 양다리를 걸치는 식으로 그렇게 올인어그로처럼 살았다는 얘기죠.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내가 볼 때도 그래요. 이제 특히 MZ 세대는 올인어그로처럼 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명제를 그죠? 책도 약간 강준만 교수가 예전에 한국인 시리즈를 냈던 것처럼 일단 어떻게 보면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전 세계인의 보편적인 욕망을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인의 마음을 읽으려고 했던 것이 특징이죠. 효도란 단어가 사라질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그렇죠. 지금도 사라졌어요. 효도. 저는 이제 50대 후반에 이제 접어들었는데,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만 있는데, 제 때까지가 아닐 것 같아요. 제 때까지는 저는 효도란 단어를 저는 마음속에서 버릴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과연 제 자식의 세대에서는 효도가 있을까? 일단은 효도를 하려면은 그렇죠. 효도할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식 없는 사람도 너무 많고 결혼도 안 하잖아요. 저는 이런 추세로 간다면 70, 80세 진짜 독거노인으로 이제 죽어나갈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전체 인구의 10분의 2, 5분의 1 정도는 차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추세라면 이렇게 결혼 안 하고 이렇게 출산 안 한다면. 그래서 이건 당연한 얘기죠. 효도라는 단어가 그리고 그런 개념 자체가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요. 부모가 지금까지 하는 것처럼 10대 이전에 10대, 그쵸, 20대까지 특히 중고등학교 시절에 초중고 12년 동안 과도한 사교육을 써서 그쵸? 좋은 직업이나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올인을 하고 그리고 대신 노후에 폭망하고 빈곤하게 사는 그런 어떤 시대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사교육 종사자지만 효도라는 단어가 사라지면요. 이런 연세 모든 것은 사실 연세거든요. 연세적으로 이게 저출산 때문에 시작한 거고 저출산은 그 이전에 대한민국 사회가 어떤 살벌한 경쟁 사회로 그렇죠? 개인의 행복을 챙겨주지 못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있는 업종의 어떤 암울한 미래는 사실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거지만 특히 심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작가는 사라지고 장르만 남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다 모든 복선이 있어요. 뭐가 깔려 있는 것 같죠, 여러분들? 그렇죠. 작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예, 저도 작가지만 예전에 10년 전에 작가라는 소리 들은 때랑 지금 작가라는 소리 듣는 것은 전혀 다른 뉘앙스예요. 지금은 개나 소나 다 작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카카오 브런치나 뭐 네이버 블로그에 그러니까 글 좀 올리고 그쵸? 사람들 모이면요. 그리고 인플루언서가 누구나 될 수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명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앤디 어의 어떤 여러분이 5분 동안만큼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해질 수 있다는 그 얘기 있잖아요. 영원한 5분의 권력 뭐 이런 유명세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작가가 그만큼 늘어나는 만큼 작가보다 어쩌면 작가가 독자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정말 그렇거든요. 사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사람들이 안 읽는 책 갈수록 진짜 책으로 북튜브로 뭐 10만 모으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책을 통해서 저는 읽어야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얻게 되는 뭐가 있기 때문에 저는 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여하튼간 작가는 사라지고 장르만 남을 것이라는 게 우리 송길령 부사장의 예측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안 했긴 했지만 저는 이제 언론사에서 기사 쓰는 일을 했으니까 직장 생활 자체에서 엑셀을 다루거나 뭐 파워포인트를 다루거나 이런 사람은 이런 일을 해보진 않았잖아요. 근데 엑셀 잘하는 김대리 이건 딱 어떤 익명성이 있어요. 이건 사실 이게 우리나라 사무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사라질 것이다. 이 사람들은 앞으로 글쎄 저도 5년이나 10년 안에 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엑셀 잘하는 뭐로 바뀔까요? 를 바꾸죠. 그게 바로 이존재 때문에 챗GPT입니다. 챗GPT가 그리고 바드에다가 여기다가 네이버 클로바 그리고 클로드라고 아마존과 구글이 또 함께 투자하는 또 LMM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다 그냥 뭐 문서 맡기면 요약해주고 문서 맡기면 엑셀 만들어주고 그쵸 자료 주면 엑셀 만들고 또 사진 주면 다 PPT로 멋지게 만들기 때문에 과연 이런 일을 사람들이 해서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 그치 존재할까라는 생각은 저는 의문이 들어요. 송기령 박사도 그분을 연애를 너무 잘 알거든요. 컴퓨터 공학 전문가신 분이니까 잘 다루겠죠. 그렇지만 그죠? 저는
그 분야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그 이유가 그분이 그쪽 컴퓨터나 빅데이터를 전공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엔 AI인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저 엔비디아라는 기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고요. 그리고 멀어져가는 큰 누나 서사. 그쵸? 우리나라는 이래요. 이제 자, 여러분 확률적으로요. 첫 아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아들일 확률은 딸보다 확률이 약간 높아요. 51대 49가 아니라 52대 48 정도? 그 정도 될 거예요. 왜냐? 아들이 좀 더 많이 태어납니다. 근데 아들이 어렸을 때 영아 사망 확률도 많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여성보다 일찍 주잖아요. 그래서 전체로 사회는 남녀가 5대 5로 균형을 이루는 건데 여기서 큰 아이는 통계적으로요. 여성이 좀 더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아들이 날 확률이 커져요. 그거는 뭐 여기서 뭐 성적인 얘기를 하기 힘들지만 여튼간 그런 어떤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누나가 모든 어떻게 보면 이게 가부장에서 어떤 그쵸 가녀장 그 유명한 소설가가 쓴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여자 소설가 그 한때 누드보들도 했던 굉장히 도발적인 소설가가 있잖아요. 어떤 가녀장 별곡인가 뭐 이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소설이 그것처럼 큰 누나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부모 역할도 대신하고 이런 거죠. 저는 이 큰 누나 역할을 큰 언니 큰 누나 이 역할을 그렇죠. 이것도 남성 중심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큰 누나가 될 수도 있고 큰 언니가 될 수도 있잖아요. 얼마 전에 봤던 그 이제 그 정신병동에도 아침에 하여에서 수간호사 그쵸? 예, 이정은 씨가 그거 바로 그 역할이에요. 그 부모는 지방에서 농사 짓는다고 하고 이제 조현병 걸린 막내딸을 결국 서울에 있는 큰 딸에 맡기잖아요. 예. 그런 큰 누나가 저 묵묵하게 쉽게 말하면 동생들 특히 남동생을 챙겨서 큰 누나는 이런 서사들 있잖아요. 저도 70년대 그런 뭐 누나는 차장을 해서 저 동생 등록금을 대가지고 동생이 뭐 서울대학교 갔다 뭐 이런 얘기들 이런 서사는 이제 멀어져 가는 거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쵸? 왜냐 큰 누나라는 게 없잖아요. 왜냐 지금은 두 아이보다 외동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누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대한민국이 좀 달라지고 있는 건 이건 이미 이전에 이러던 일인 것 같고요. 나이 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가 문제다. 이제 나이 드는 것에 모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는 모든 문제가 고고령화랑 얽혀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여기 나는 따옴표를 쳐야 됩니다. 예, 바로 나라는 존재가 문제인 거예요. 예. 나이 드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나라는 존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듦 자체에 대한 고민보다 나이 들면서 내가 어떻게 그쵸 나 자신의 정체성과 나 자신의 그쵸 예, 소위 말하면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이런 고민들은 지금 20, 30대 MZ세대가 늙으면은 자연스럽게 할 것 같아요.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예, 노후 문화도 그렇고 은근히 먹고 사는 것의 즐거움을 알아야 한다. 이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쵸 제 생에 이제 어, 뭐 이생망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 생에 망했어. 그쵸? 예, 그렇게 뭐 큰 투자로 뭐 몇천억씩 돈을 버는 이런 이제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나오기 힘들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게 역설적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 이유가 생산성의 증대 만큼 노동력의 어떤 소위 말하면 이제 노동자의 증가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이 뭐 자영업이다 프리랜서든지 근근히 먹고 살 겁니다. 근데 그런 즐거움을 또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약간 미래 예측서이면서도 약간 어떤 자기계발서 느낌이 나죠. 그죠? 약간 철학적인 냄새. 뭐 고전에서 이런 얘기 하겠죠. 근데 근근히 먹고 사는 것이 즐거움을 알아야 그래야 그죠? 미래에 버틸 수 있는 거고. 아니 그럼 50대 60대 직장도 없고 프리랜서로 살면서 그죠? 깡통 계좌 찰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선물 옵션 한 방으로 그죠? 내가 한강뷰에 사는 그죠? 한강뷰를 택하겠다. 이런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죠? 예, 그런 욕심도 버리고 욕망도 버리고 그냥 근근히 먹고 산다. 그것도 즐거운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게 예, 이게 송기장 박사의 가르침이고요. 그리고 세계의 그거 누구도 생각지 않는 것을 고민하라. 고민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살 수 있는 걸 남을 따라하고 흉내내고 뭐가 뜬다? 그럼 따라가자. 이게 아니라 그 누구도 하지 않는 고민을 할 때 그 대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삶이 처한 환경들은 다 다르잖아요. 유튜브를 보시는 50대 분들도 계실 거고 40대도 계실 거고 30대도 계실 거고 60대도 계실 거잖아요. 근데 그 처한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처한 나이에 해야 될 정답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최소한 그쵸. 저도 근근히 먹고 아니, 근데 굶어 죽지 않고 근근히 먹고 사는 건 어딥니까? 그죠? 예, 그저 예, 저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으로 죽은 게 아니고 기근으로 죽었어요. 굶어 죽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어딘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송기령 박사의 주장에 그리고 상호 허겁의 정신으로 살아라. 적당히 서로를 겁내야 한다. 요게 이거거든요. 미국과 중국이 그렇죠. 미국과 중국은 서로 으르렁대는 이유가 서로 겁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중국이 미국을 좀 더 겁내는 것 같긴 한데 그건 미국이 더 중국보다 세서 그렇지만 요 자세로 살아야 한다. 상호 허겁의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말도 그렇죠. 적당히 겁을 내면서 살아가는 게 좋아요. 겁 없이 사는 것보다 적당히 서로에게 겁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죠. 저는 미래를 그나마 덜 불행하게 사는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추가되는 이죠. 모든 것은 연쇄작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어떤 일이 생기면 자기한테 그 일의 그것이 어떤 시발점, 그 일의 또 시발점은 또 다른 또 어떤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이걸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고 가능하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다양한 책을 읽고 그 중에서 특히 미래 관련 책들은 제가 여러분 되새김을 하려고 반출하려고 이렇게 유튜브를 만들거나 아니면 카카오 브런치에 그리고 괜찮은 뉴스에 글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요, 평가를 해드리면 역시 송영길이다. 예. 아, 송영길이 아니죠, 그죠? 예, 그죠. 경신이고요. 송기령이다, 그죠? 예. 짧고 구어체로 술술 넘어갑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필요한 근데 이 말들이 너무나 좀 뭐랄까, 딱 맞아떨어진다면 마치 그 점을 보러 갔는데, 그죠? 너 어렸을 때 그죠? 뭐 이제 뭐 고생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일반적인 얘기들, 부모님이 자수생가 하셨구나,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말 하는 느낌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자기 해발사한테 널 피를 어떤 그 색채를 담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 의문도 있습니다. AI와 개인화 딱 두 가지로 사실 미래를 읽으면은 간편하죠. 두 가지 공식으로 그러니까 2차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지만 여기에 항상 어떤 변수라든지 뭐가 끼잖아요. 그래서 이 미래를 전반적으로 이런 경향으로 가겠지만 변수를 항상 여러분 예측하시고 예측하지 못하면은 그쵸? 예,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얼마 전에 봤던 데이비드 핀처의 킬러라는 영화를 보면 하지 말고 예측하지 임기응변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임기응변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걸 아마 그 점에서 송기령 박사도 비슷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투자자, 학생, 직장인 모두 읽으면 좋을 책이고요. 저는 5점 만점에 4.5점 점수를 주었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특히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제가 더 좋은 책들 여러분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